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주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좀 시의성을 살려서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DI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월요일장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좋아지는 흐름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화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평가 섹터로 분류가 되는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반등세가 이어지는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가 좀 이어지는 양상이고, 조업일수를 고려해 봤을 때도 일평균 수출액이 25억 한 2천만 달러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3.5% 늘어난 수치를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관심 증가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주들, 특히 이제 맞춤형 반도체죠. ASIC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DI를 같이 봐야 되냐라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사들의 헤드라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자극적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반도체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또 나왔어요. 자, 새해 엔비디아 선점할 승자는 HBM4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첨단 제품에 대한 성장 지속세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SK 하이닉스 가장 빠르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 연내에 엔비디아 밸류 체인 안으로 들어가기는 좀 쉽진 않지만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항목이 생겼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DI가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분기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일단은 DI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는 공급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죠. 디지털 플런티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에 대한 물량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4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HBM 및 이제 DDR5 관련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 10월 28일 날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만 보면 수주 금액으로만 보면 한 1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HBM이라든지 DDR5 웨이퍼 테스터, 그 다음에 DDR5 관련된 패키지 버니 테스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들이어서 상당히 좀 의미있게 수주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제 HBM4라고 저는 봐요. 네, HBM4. 그래서 이게 동사가 기존에는 HBM3나 HBM3E에 들어가는 웨이퍼 테스트가 이제 8단에서 12단 적층 테스트를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개발 중인 부분들이 이제 HBM4용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 16단에서 20단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고 SK 하이닉스에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HBM4가 올해 2025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채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DI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시 재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입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는 HBM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장이 아니죠.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약세와 더불어서 뭐 전체 시장이 좀 밀리는 과정에서 동종목도 동사도 같이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11월 달과 12월 달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급격하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자라고 하게 되면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만 원대 초반대까지 거의 한 반토막 나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대까지 빠져 있었던 물량 자체가 지금 만 원대 그리고 12,000원대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거의 10% 안짝까지 지금 매수 물량을 좀 늘려놓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들은 주가가 낮을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들을 사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DI의 주봉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죠, 상반기 그리고 올해 이제 주가에 대한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한 만 원대에서부터 큰 자리들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상승 추세를 완연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보여줬던 이러한 이제 상승 채널, 하락 채널 속에서 움직였던 이러한 패턴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 13%에 대한 강세 흐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기보다는 앞으로 DI가 어느 방향으로 좀 더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올해 한 6개월가량 흘러내렸던 이 하락 추세를 어떠한 시점에서 2025년도 상반기에 HBM4를 등에 업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DI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